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절세가 가능할까? 사실 뭐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맡기시고 있는 세무 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뭐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피해야 할 부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무 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정보도 빨리 얻고,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의사소통이 돼야지 서로 좋거든요. 만약에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게 우리 직원이 들어왔는데 또 세무 대리인한테 말을 안 해준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뭐 공제할 게 있어도 공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세무 대리인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일단 무자격사들은 좀 피하십시오. 무자격사가 뭐냐, 일명 사무장이라고 하죠. 사무장 병원도 있고 사무장 변호사도 있는데,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분들인데, 이분들은 거의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깊게는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피하시고, 이분들은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들 도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이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가끔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계약을 하시면은 간혹가다 이제 직원들하고만 얘기가 되고, 이제 궁금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좀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소통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세요. 이분들하고 해봤자 속만 터지니까,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을 잘 선택하는 게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키포인트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실력 있는, 뭐 꼭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주소는 메일을 보내시면 나오니까 농담이고요. 조금 뭐 소개를 받으셔서 조금, 일단 무자격사들하고는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세법상 조세 지원 제도가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타 수도권, 기타 지역.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은 기타 지역에 들어가고,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데는 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안 줘요. 많이 안 줘도 이제 몰려드니까 별로 유인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방으로 이제 내보내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균형 발전에 좋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많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을수록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밀 억제 권역, 서울특별시 전체, 그다음에 인천 및 경기도 일부, 뭐 평촌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고, 이제 기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 수도권죠. 조금 뭐 포천이니 뭐 이런 데도 뭐 경기도이긴 한데 외곽이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죠. 저희 부산도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서 부산 지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뭐 그러면 혜택이 조금 더 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보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제가 올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 50%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기타 수도권하고 기타 지역, 우리 부산하고 울산, 경남, 주로 지금 강의 들으실 분들이 이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두 적용이 되는데,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뭐 유흥업소, 얘네들도 뭐 업종 중소기업에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업종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뭐 단란주 점 열어놓고 뭐 50% 소득세 법인세 감면해 주세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뭐 단란주 점 5년 하고 때려치겠죠.
이런 분들은 혜택이 안 되고, 음식점업도 혜택이 됩니다. 음식점업은 혜택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 5년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은 소득이 발생 안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그 과세 기간부터 5년 동안 소득세나 과세 기간, 그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럼 매년 맨날 손실이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뭐 언제 제가 이거를 할 수 없이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막아놓은 게 소득이 발생 안 하더라도 창업한 지 5년째 되는 과세 기간부터는 무조건 이게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 안 하더라도 5년째 되는 날로부터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50%가 들어간다.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끝나면은 이게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름 들어본 회사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기업의 이제 관계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중견기업이 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소기업이 되겠죠. 중소기업들은 매년 5%에서 30% 정도의 세액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의류, 도소매 이거 빼고는 30%의 세액 감면.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에 30%, 300만 원. 300만 원의 세액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종 투자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투자세액 공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법인이라고 해서 꼭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그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그 중소기업이 아닌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입니다. 그 뭐 장윤정 같은 애들 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사업자인데 다 중소기업이에요, 걔네도.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어지는 세금 지원이 뭐가 있냐. 그래서 첫 번째, 그 세액 감면하고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 감면. 첫 번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기계장치를 산다. 그런 거는 투자 금액의 3%. 뭐, 내가 올해 1억의 그 기계장치를 샀다. 그러면 1억의 3%인 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창업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아까 앞에 설명드린 거죠. 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50%의 세액 감면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30%, 최대 30%고, 아까 업종에서 의류 및 도소매 업은 10%, 상기 업종 외에는 30%, 소기업은 이렇게 되는 거고, 중기업은 5%, 15%가 됩니다.